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금 아마 가장 관심사는 앞으로 이제 장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장, 어, 약간 좀 아리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어, 우선 좋을 거다. 음, 내년 24년, 좋다. 상승.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에 맞는 제가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저는 과거를 되짚어 봤어요. 제가 20년 5월부터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테슬라 투자를 시작하면서 느낀 거. 테슬라도 결국에는 전체 장과 같이 움직인다. 음, 테슬라 전체 장과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과거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20년 하반기 때 그때 뉴스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23년까지 동결하겠다. 23년까지 동결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안 한다, 또 미룬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21년 장이 상승장이 나타나게 됐죠. 하반기에 올라갔지만 테슬라가 그 다음에 이제 21년 가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 저거 이제 변화가 있었죠. 아 인플레가 괜찮다고 하다가 인플레가 이제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긴축 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을 하반기에 이제 실행을 하면서 22년장은 역시 예상대로 이제 전쟁도 뭐 추가로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2년장 하락장이 나타남. 그다음에 우리 이제 22년 연말 기억나시죠? 22년 말에 이거 하락이 좀 과도하다. 어,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강하게 지나갔고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3년에는 금리 인상의 금리 정점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하는 23년에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하는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년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내년 이제 금리 동결의 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할지 늦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금리 동결의 해가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요새 뭐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뭐 무슨 뭐 중립금리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뭐 0%대 금리였는데 이제 미리부터 먼저 이제 말을 막 시장이 말을 해놓는 거죠. 예,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뭐 2.4 정도 뭐 그 정도 선을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내리진 않겠다. 먼저 이제 썰을 좀 미리 좀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계속해서 동결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기 전에 미리 좀 썰을 풀어놓는 거죠. 운을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이제 빠르게 금리가 인하될지 늦게 인하가 될지 그런 거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내년 연말에 있죠. 미국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22년의 반대라고 봐요. 22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패드가 이제 긴축을 막 이제 시작을 하는 와중에 거기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것까지 일어나서 그냥
장이 밀려 내려와 버렸죠. 거기다가 인플레도 심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24년에는 금리는 동결되고 언제 금리 인하하지 이런 생각을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선이라는 예, 이 이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우선 23년에 1차 상승이 있었고 예, 올해 이제 1차 상승이 2차 상승으로 이제 이어짐이 나타날 것 같다. 예. 지금 우선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차 상승이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꼬부랑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랑 이렇게. 그래서 이런 꼬부랑거리는 거에서 여기서도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상향이다. 그리고 23년에 이 1차 상승으로 장 상승이 끝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쭉 밀리는 장 이거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역시나 이 장을 밀어 제끼려면은 금리의 추가 인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은 경기가 심하게 침체되던가. 그래도 이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아리송한 문제인데 지금 미국 경제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어떤 심한 어떤 경기 둔화 그거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둔화를 겪으면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 뭐 간다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상승이라는 것이 다 이제 주가라는 것이 각도잖아요. 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각도로 갈 것이냐. 네,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게 저항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가더라도 위로 이제 가더라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항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렇게라도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호재가 이제 발생이 돼버리게 되면은 뚫어버리겠죠 이걸 이렇게. 자, 사실 올해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이 상승 각도는 그렇게 나쁜 각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급등을 한 거예요. 급등을 했고 그리고 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요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1차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2차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 직선 상승이 있죠. 이게 나타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이게 소모가 되면서 뭐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긴 가는데 그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랑 거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큰 월봉으로 차트를 보면 심플한데요. 상승, 조정, 상승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뭐 머리 맞고 좀 헤딩을 한다던가 이렇게 주춤한다다가 이렇게 간다던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중간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빠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다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연봉 차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가는 이 모습이 뭐 큰 이상이 없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연봉 차트상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쭉 늘었다가 거래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해쯤 말까지 약간의 이제 거래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대폭적인 거래 상승을 할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거래량을 지금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거래량이 여기서 갑자기 이만큼이 불어난다 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을 할 때는 이 20년처럼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대략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재 8월 말인데 이 정도 와 있다. 그러면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9, 10, 11, 12 많이 증가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대충 한 반절. 예. 이게 한 4개월 정도에 나온 거래량이에요. 이 정도가. 그러면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한 이 정도 증가하겠다. 근데 이제 이건 많이 증가한 거죠. 올 상반기에. 예, 이거보다 좀 못 미치는 거래량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눌리는 장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거래량이 사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거래량이 여기 쪽에서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근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20년에 폭발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었던 거래량이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상승을 간다.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가 터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 돌파가 이게 관건이고 지금 이 움직이는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았던 이야기는 과거를 되짚어 본 거죠. 예. 근데 사실 작년 8월에 저 자신 스스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을 이겨낼 장은 없거든요. 밀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금리가 없다. 동결이 된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그런 금리 전망이 있으면은 그 금리 전망에 따라서 이제 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되짚어 보면 심플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20년에 많이 상승했는데 더 가도 될까? 이러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괜찮아. 아직 인플레 괜찮아.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시장은 그래 그럼 더 가도 되겠다. 이렇게 간 거고. 여기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안 돼. 이제 테이퍼링 해야 돼. 긴축해야 돼. 이게 내려온 거고. 예.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고 내년에는 금리 동결 이제 거의 금리 정점이 나타나겠구나. 이제 하락에 따른 바닥 잡고 리바운딩 하자. 이런 거고. 현 시점에서는 내년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있으려나? 아리송한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뭐 이제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언제나 인하하려나 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뭐 여기서 막 더 세게 올리냐 그런 공포는 이제 별로 없고 여전히 그 좀 우리가 하도 시달려 갖고 파월 의장의 입에 하도 시달려서 좀 이제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의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돼 가지고 소비가 이제 줄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둔화되면서 이제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역실적 장세로 인한 주가 하락이고 이제 경기 다운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러면 패드에서 시장 경제를 다시 좀 부양을 해야겠다.
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금리 인하하려나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뭐 조금 더 올라가다가 아니면 뭐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거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둔화되고 근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요. 이때부터 이제 뭐 미국의 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에서 미국의 GDP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다시 내려간다거나 미국의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미국의 금융이 불안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막 이제 감소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 미국 그 이제 업체들이 이제 구인을 하지 않고 실업자가 이제 늘어나고 예. 지금 상태로는 미국은 뭐 어디든지 막 직원 구함을 막 직원 구함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좀 점차 사라지면서 이제 일자리 구하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조정 그러니까 삼각 수렴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삼각 수렴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어차피 미래에는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막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눌리는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내년 여름까지 시장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이건데 미래 이제 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다시 시장 주가를 부양시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의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결국에는 이런 수렴형을 거쳐서 이제 돌파를 이렇게 해서 미래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게 그냥 슝 하고 날아가 버릴지, 그냥 이렇게 또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갈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게 좀 아담아서합니다. 예. 이것을 슬기롭게 잘 이렇게 넘어가면은 돈을 많이 버시는 거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잘 시간을 견디느냐. 어차피 미래에는 다시 이제 금융 장세, 또 금리를 다시 인하하면서 또 시장 경제를 막 부양하면서, 근데 그 어떤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어떤 체인지 되는 과정, 거기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막 버블장이 일어났다가 이게 체인지 되면서 밀리고 다시 리바운딩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체인지 되는 과정만 잘 견딘다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한번 그냥 파동 한번 그냥 이 파동을 한번 타는 거거든요, 그냥 파도를. 자,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느긋한 마음, 느긋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시간을 잘 견디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미국 경제가 다운되더라도 또 다시 또 좀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막 집값도 막 물가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황됐던 그런 시기가 있으면 또 다운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막 부양했던 시기, 다운되는 시기, 다시 또 부양되는 시기, 막 이렇게 막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이렇게 심플하게 보자면 내년은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예전에 2018년도에 그걸 겪어봤는데 금리를 다시 이제 인하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쳐요. 감론을박이 많은 거죠.
지금 경제가 나쁜데 뭐 그래서 금리 인하는 거다. 뭐 그런. 근데 그런 갑론을박보다도 주가는 거의 금리 따라 움직입니다. 예. 자, 아무리 세게 가던 주가도 금리를 인상시키니까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무섭게 떨어지던 주가도 이제 금리가 거진다, 이제 동결이 된다. 그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죠. 이제 거의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다다른다 하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래서 금리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 추가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있겠으니까 그러면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니까 좀 애매해요.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봐야 될지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두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내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서 막 밀어 제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파동을 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뭐 큰 하락 파동 그건 아니고 예, 있으면 뭐 조금 조정. 예. 그리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예. 자, 오늘은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